바른미래당을 탈당하며 미래통합당에 입당해 지난 21대 총선 이후 7개월간 잠행을 이어온 유승민 전 의원이 여의도 정치에 복귀했습니다. 바로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선 건데요. 유승민 전 의원 하면 딱 떠오른 것, 바로 이 발언이죠. 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헌법에 의지한 채 저의 오랜 정든 집을 잠시 떠나려 합니다. 권력이 저를 버려도 저는 국민만 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유 전 의원은 경제 전문가답게 조금 전인 2시부터 여의도 사무실 개소식을 알리며 주택 문제 사다리를 복원하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다수의 유승민계 의원이 참석하며 힘을 실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동향도 알아볼까요? 총선 압승 직후 잠행을 이어온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내년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물밑에서 정치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양정철 민주원장 당시 상황 보시겠습니다. 있다고는 보지도 않습니다. 총선 승리라고 하는 대의 앞에서 원팀이 돼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 전 원장은 최근 민주당의 양대 주자인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각각 만난 데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 그리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도 만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당내 유력 주자들과 접촉하며 당분간은 무조건 중립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내 원팀 기조를 내세우며 군기반장 역할을 하고 있는 양 전 원장이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차기 대권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오늘의 프레스콕입니다. 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그동안 당내에 뚜렷한 대권 주자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후에 최근에 콕 집어서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3명을 콕 집어서 대권 주자로 인정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이 오늘 사무실 개소를 하는데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참석을 합니다. 김은미 기자. 네. 어떻게 보면 유승민 전 의원에게 조금 힘을 실어주는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마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콕 집어서 그동안 계속 당내 사람이 없다 좀 고민이 되는 그런 뉘앙스를 풍겼었는데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3명 유승민, 오세훈, 원희룡 어제 3명을 딱 집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오늘 직접 유승민 전 의원이 그 개소식 대선 캠프 명백한 대선 캠프죠. 희망 22를 넣습니다. 2022년 대선을 겨냥해서요. 여기에 직접 간다는 거 분명한 힘 실어주기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지연 기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당내 인사에게 힘을 실어주는 차원이잖아요. 네. 그럼 또 역으로 생각해 봤을 때 윤석열 총장하고 선을 그으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선 여론조사를 보면요. 야권에서 주목받는 인물은 윤석열 총장뿐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뭐 국민의힘 출신이 아닌 건 당연하고요. 향후에 2022년도 대선에 출마를 할지 또 앞으로 정치권에 등장을 할지조차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인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윤석열 총장이 너무 과도하게 주목을 받으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내부의 대권 주자들은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고요. 네. 뭐 앞선 여론조사들에서도 1% 미만의 사실상 존재감이 없는 수준의 지지율을 나타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견제 선긋기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경우에도 현역 검찰총장을 정치 한가운데로 끌어들이는 건 사실 도리도 아니고 예의도 아니다라고 저희와의 취재에서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김 교수님, 지금 보니까 현재로서는 김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대표나 윤석열 총장에게는 정말 철저하게 선을 긋는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당내 인사들은 조금 띄워주는 분위기인데 이러다가 상황 변화가 좀 올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대표나 윤석열 총장과 손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친다든지 이런 상황 변화. 이 임기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내년 4월까지 재보선까지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재보선까지 임기라면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나 안철수 대표 만날 필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서울 보선이나 이 부산 보선이기 때문에 연대의 필요성이 별로 없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내후년에 대선까지로 임기가 연장이 된다면 이거 뭐 야권 후보 뭐 단일화라든가 아니면 야권 연대라든가 사실상 어떤 필요성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이제 만날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야권에 국민의힘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여권에서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동석 기자, 최근에 양 전 원장이 여권 내 잠룡들을 만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양정철 전 원장이 서울, 부산 재보궐에 이어 대권에도 막강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로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이재명 경기지사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만났는데요. 이들의 공통점을 보면 다들 대권 잠룡이라는 겁니다. 여권 내 대권 잠룡으로 분류되는데요. 한쪽 얘기만 한쪽 인사만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것보다 두루두루 사람들을 만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자체가 일단 원팀을 강조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풀이되고 있습니다. 윤 대표님, 이렇게 양 전 원장의 역할은 뭘까요? 뭐 본인은 여러 가지 그 지난 4.15 총선 때도 공헌을 많이 했으니까 또 황태자 만들기에 뭐 나섰을 수도 있죠. 지금 아마 여권의 고민은 그거 아니겠어요? 황태자를 확실한 사람 좀 세워야겠는데 그게 좀 이재명 지사 아마 친문 아니잖아요. 네. 네, 이낙연 그 대표도 예. 완전한 친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호남 세력은 뭐 등에 있습니다만 친문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지금 김경수 지사는 어떻게 보면 대권에서 약간 탈락한 분위기고 하니까 네네. 뭐 다른 대권 후보를 좀 물색하거나 뭐 이럴 가능성이 암중모색할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다만 역대 특정 유망한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 대통령을 힘을 얻고 황태자 선정에 개입해서 저는 성공한 거 거의 못 봤습니다. 국민들의 시대적인 소명하고 역경 극복 스토리 이런 게 총체적으로 합쳐서 끌어올려야지 누굴 낙점해서 밀고 저는 되는 거 하나도 못 봤습니다.